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9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어, 볼게요. 지금 녹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고요. PM 8시고, 뭐가 남았나? 캐나다 달러 GDP 발표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요렇다네요. 잠깐 치우고, 9시 반쯤 돼서 캐나다 달러 단타 한번 하면 되겠네요. 차트 좀 볼게요. 오늘 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미쳤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왜 내린 거야? 대체 어차피 올릴 거. 얘네가 확실히 월물 마감 때 되고 종가지 월물 마감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은 월물은 12월물이지만 종가를 이렇게까지 막 올린다는 거는 월봉을 어떻게 만들려는 걸까요 대체? 꼬리를 완전 달고 위에 그냥 받쳐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좀 그림 자체가 상승 에너지가 상당합니다.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절대 막 매도 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림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유로 같은 경우는 그냥 저점 매수 완전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이런 그림이 된다면은 10월 달에도 뭐 하락을 논하기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방이거나 박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음, 이거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 블로그에 글 쓴 게 있어서 그거 잠깐만 볼게요. 어디다 썼더라. 음, 달러 인덱스. 자세한 글은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설명만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분석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수치가 94.980 거의 95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운데 범위가 돼요. 93.490에서 96.000 박스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방향성이 지금 안정해졌어요. 오늘 당장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인데 월물 그림으로 봤을 때는 10월 달에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93.490 언더에서 만약에 끝났으면은 유로화가 초강세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판단을 보류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상승이라고 논하기에는 너무 하락을 너무 크게 찍고 온 것도 있어서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었다가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두 개예요. 10월 달에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흐름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100일이나 100 정도를 향해서 약간 진격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어제 새벽에 쓴 글이고요. 변곡이 8월 20일에 한번 있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8월 20일에 데칼코마니 차트로 변곡이 있었는데 이거 다시 돌아와가지고 FOMC 금리 발표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지금 바뀌었다. 뒤집어졌죠. 이틀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달러 인덱스는 뭐 막판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겠지만 매도 포지션은 아니고 매수 포지션만 물려야 될 것 같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 말고 매수 말고 매도로만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심하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거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영향이 있죠. FX 하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의 종가는 참 중요한 그런 값이 될 것 같습니다. 딴 거 볼게요, 이제. 크루드 오일이요. 지금 생각처럼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승이 마감이 된 건 아니고요. 오늘이 끝나야지 주봉이 완성이 되고 월봉이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림으로만 봤을 때는 71.77, 뭐 77, 안 71.80 정도 깨지 않고 계속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40분으로 본다면 71.68이죠.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저항대로 작용을 했다가 올라타고 몸통 절반도 못 내려오고 다시 상승 나와서 지지선으로 잘 작용을 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림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상승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제도 좀 깨고 내려올 생각이 있었으면 깨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71.77이라는 이 수치를 봉 하나, 둘, 세 개가 거의 견뎌줬거든요. 근데 이 견딘 시점의 시간이 중요한데 미장 개시하고 나가지고 거의 캔들 3개를 버틴 거예요. 3시간을 버틴 거예요. 하락을 버티고 나서 결국 다시 올렸죠. 어떻게 보면 강한 바닥으로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큰 그림을 본다고 하더라도 71.77 깬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빠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신고가를 만들거나 어중간한 가격에서 타협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오일을 저점 매수 쪽으로 물려버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 하루 남았는데 얘네가 빼봤자 얼마나 빼겠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 빼봤자 니들이 얼마나 빼겠냐 보면 되겠죠. 71.86 정도 잡히네요. 그래서 오늘 좀 빠진다 싶으면 저점 매수 포지션 담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포지션 저처럼 계속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가긴 했었는데 아무튼 일단은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 유리해 보입니다. 미장 볼게요. 미장이요. 추세가 조금 꺾였어요. 단기적으로는 꺾였고 오늘 데이 기준으로 볼게요. 오늘 어차피 금요일이고 끝나는 장이기 때문에 60분도 아마 누웠을 것 같은데 차트가 방향성이 좀 애매해졌거든요. 2912.75까지 일단 눌려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과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좀 깨지면 2902까지도 눌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S&P는 약간 단타식으로 박스권 대응 짧게 짧게 끊어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홀딩할 만한 포지션은 아니고요. 나스닥 역시 조금 하방이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상승세가 조금 나와서 S&P보다는 매수 쪽이 약간 유리한 느낌이에요. S&P는 매수 매도가 둘 다 가능한 단타 느낌이었으면은 어제 일단은 뭐 고가 만들면서 약간 뭐라고 하지?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상승을 이끌어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7590이든 아니면 7560이든 뭐 7550이든 요 정도 괜찮을 것 같네요. 240분짜리 7596 정도 혹시나 온다면 한 번에 못 깨고 지지받을 것 같아서 여기 깨지는지 지키는지 여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 볼게요. 유로 이거 그냥 완전 떨어지는 칼날이어가지고 미장 열리고 나서 혹시나 위로 반등 살짝 나오면은 그냥 그 방향으로 다시 잡아서 매도를 때리면 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용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가 말고요. 조금 반등 나왔을 때 따라가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그렇게까지 용기 낼 자신이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켜보는 거죠. 유로가 그래서 깨진 상황입니다. 유로가 깨진 상황이라서 봐야 되겠네요. 오늘까지는 매수 말고 매수는 참아주시고 매도 쪽으로만 보시는 쪽으로. 이 정도 각도 나왔으면 하루 만에 금방 당장 회복 안 되거든요. 주말 넘기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9월 마지막 월물금 9월 마지막까지는 매도 포지션 물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240분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왔거든요. 뭐 이게 항상 차트대로 가는 게 아니긴 한데요. 지금 자리 여기든 어중간하게 걸려버리면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하게 이 정도에서 타협을 봐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중간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다면 매도나 매수가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디 정도 만약에 매도 포지션 있으신 분들은 여기 주변에서 청산을 할지 아니면 신저가를 갱신하는 거 구경을 할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로 이렇게 보고요. 파운드 보겠습니다. 파운드도 지금 박살났죠. 지금 이제 저점 매수 쪽보다는 오늘까지는 고점 매도
10월 되면 제가 또 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까지는 매도 포지션에 물려 있는 게 편하겠죠. 마음도 편하고요. 밑에 새로운 지지 라인 없고요. 내릴 자리가 파운드 같은 경우는 유로에 비해서 조금 더 마진이 있는 편입니다. 캐나다 달러 지표 발표 있으니까요. 오늘 이거 제가 거래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자세히 볼게요. 걸릴 자리에 걸렸고요. 밑에도 걸릴 자리에 걸렸어요. 그 가운데 있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 오늘 캐나다 달러 지표 발표 9시 3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아래 매수 매도치기 둘 다 좋아 보이네요. 버틸 자리에서 버텨줬거든요. 그 깨질 자리 넘어가야 될 자리를 오버해서 넘어갔다 다시 맞고 떨어진 그림이고요. 결과적으로 비추세고요. 방향성이 유로나 파운드처럼 확실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표 발표 기점으로 만약에 위로 오버슈팅이 나온다 싶으면 반대로 때리면 될 것 같고 밑으로 빠진다고 하면 약간 불안해 보입니다. 제일 최적의 시나리오는 위로 좀 과하게 오버슈팅이 위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 번에는 넘지 못할 자리가 여기 정도 부근일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77200 정도 여기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못 넘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넘어갈 때 계약수 실어서 매도를 때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밑으로 깨지면은 밑에 지지선이 없어요. 어찌 될지 몰라서 밑에 저점 매수는 조금 조심하시거나 관망하고 넘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위로 슈팅이 나오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아래로 슈팅이 나오면 조심하세요. 잘못했다가 크게 물릴 수도 있거든요. 추세로 밀어버리면 그렇게 될 것 같네요. 호주 달러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는 좀 나름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찝찝한 부분은 이게 만약에 오늘 721 여기 자리를 버텨버리면 어중간하게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차트가요. 좀 깨져야 되는 상황인데 좀 지키는 흐름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전일 중심까지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로 봤을 땐 이 7240 정도 되네요. 0.7240까지 금방 넘지 못하면은 여기보다 좀 아래 범위에서 매도 포지션 물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 선물 볼게요. 어제 반등 나오더니 또 빠지더라고요. 지금 어찌 되려나? 그쵸? 어제 반등이 살짝 나오더니 다시 빠졌어요. 매수로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근데 이게 단기로 봐서는 그런데 이격도라는 게 발생하면 약간 어느 정도 조정을 맞추거든요. 어제 조금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일시적인 약한 단타치기 정도의 반등세는 먹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승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컷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올라왔을 때 매도 때리는 게 확 안전하겠죠. 자금 지키는 면에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N선물은 바닥에서 저점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승률까지 감안하신다면 고점 매도가 유리하겠다 뭐 이런 거죠. 간만에 뉴질랜드 달러 볼게요. 뉴질랜드 달러도 호주 달러랑 약간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하방세가 좀 완전히 세요. 꼬리 달고 나가지고 고점 높이는 거 없이 계속 저점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설프게 반등 나오면 예를 들어서 6630 정도 올라온다고 치면 매도 한번 때려보면 괜찮겠네요. 240분으로 봤을 땐 6630이 아니라 6621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뭘 봐야 될까? 금속, 골드 보죠. 그렇게 수렴을 하더니 골드가 빠지더라고요. 골드가 빠졌는데 지금 추세에서는 저점 매수 잡으려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세요. 혹시 반등 나올 때까지. 반등 박스가 주저앉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200에서 1216 기준으로 계속 박스를 치다가 여기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박스 상단이 어디가 잡히는지 하단이 어디가 잡히는지 확인하고 그때 매매해서도 늦지 않거든요.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고 더 깊은 땅굴이 있을 수 있어요. 더 깊은 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 물리거나 관망하시거나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약간 비추세 타고 있고요. 지금 당장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은 박스 치다가 수렴하고 밑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좀 빠져주면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2.750, 2.750보다 조금 아래로 빠져준다면은 가볍게 단타 정도 매수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은 라인 자체가 파란색이에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넘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기존에. 근데 여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살을 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75 정도에서 매수를 담았는데 크게 막 반등 나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면 한 번에 급락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호주 달러랑 같이 연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버 볼게요. 실버는 이제 여기가 중심이 됐네. 14.406 여기 기준으로 매수 매도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의 중심선이 돼버렸죠. 비추세요. 완전히 방향성 없고요. 적당히 봤을 때는 금속 골드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그냥 고점 잡힐 때마다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순수하게 실버만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좀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를 때리고요. 과매도 구간에서는 영매매로 매수로 넣으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항생 볼게요. 항생은 여전히 28,000 구간을 되게 힘겹게 넘어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계속 못 넘고 때려 맞으면 주저앉겠죠. 단기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온 것도 사실 이번 주 내내 상승이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올라올 때마다 맞고 떨어지고 올라올 때마다 맞고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죠. 28017을 완벽하게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계속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넘어서 여기까지 골든 크로스 되는 느낌으로 안착이 된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28017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40분 기준으로 28237, 28235 정도가 고점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좀 좋진 않을 거예요, 매수가.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만약에 신규로 저항대를 노리고 싶다면 28017보다 좀 더 위에 28237 정도 다음 주 기다렸다가 신규로 매도 때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대위 기준에선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냥 큰 그림만 봤을 땐 여기 한 번에는 못 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넘으려고 돌파를 하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반복하다가 돌파하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간만에 A50도 보겠습니다. 얼핏 봤는데 항생보다 A50이 좀 더 센 느낌이라서 똑같은 중국 증시인데 A50이 확실히 세요. 만약에 추세 따라가지고 저점 매수 쪽으로 넣고 싶으시다면 추세가 완전 상승이잖아요. 추세 중에서 눌림을 잡는 그러니 한마디로 A50으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항생보다 그림이 좀 괜찮고요. 좀 눌리면은 매수 담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A50 음, 뭘 봐야 되나? 다 봤나? 천연가스 보면 되겠네. 천연가스가 추가 상승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 예상 범위를 이미 넘었어요. 지금 천연가스는. 근데 이게 아까 카페에서도 한 분이 올려주셨던데 패턴이 좀 특이하죠. U자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거 V자 아니고 U자형이에요. 흔한 패턴이 아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개미들 낚시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잠깐만요. 잠깐 카페글 좀 들어가 볼게요. 아까 누가 올려주신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글은 안 읽었거든요. 같이 글 보는 걸로 하죠. 저는 안 읽, 진짜 안 읽었는데 게시 글만 살짝 봤어요. 아, 어디 갔어? 이거. 저도 모르겠어요. 하락 전환을 위한 개미 털기인가? 계신 분들, 계신 분들이 뭔가 의견을 주셨네요. 신기해요. 어쩌다 이런 패턴이 나온 건지. 모르겠으면 안 하면 되지. 알겠는 패턴 있잖아요. A50, 추세 상승이구나. 저점 눌림 한번 잡아야지. 유로 하락 중이구나. 매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나?
저는 일단은 천연가스는 보류하도록 할게요. 좀 점점 모르겠는 그림이 돼서. 뭐 가끔 나오는 이상한 그림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 생각해요. 현재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끝내죠. 9월의 마지막이네요, 방송이. 크루드 오일이요. 오늘까지는 횡보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유리해 보이는 그림이고요. 옆에 거의 빨랫줄 같은 느낌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점 꾸준히 높이고 있고요. 71.47에서 여기도 저점 잡히고 높였고, 오늘은 어디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71.87을 크게 깨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저점 매수 쪽이 오늘까지는 유리해 보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 적당히 반등 나올 자리가 돼서 반등이 일단 나온 상황이고요. S&P 같은 경우는 비추세라서 혹시나 웬만하면은 비추세일 때는 미장 열리고 나서 매매하시는 게 좋아서 10시 반 이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혹시나 좀 많이 과하다 싶은 느낌으로 빠지면 저점 매수 살포시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완전히 위아래 갇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밑으로 빠진다면 추세가 나올 수 있어서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고점 매도, 고점으로 만약에 슈팅에 나온다면은 한번 밑으로 때려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호주 달러는 좀 조심하시고 매수보다는 매도가 좋아 보이고, 구리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보시고요. 파운드 파운드랑 유로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 그다음에 엔선물도 매도 포지션, 골드도 매도 포지션, 실버는 중립, 천연가스는 모르겠다 정도 되겠습니다. 항생도요. 다 됐네요. 9월 이제 남은 2018년 남은 거래일이 10월, 11월, 12월 있네요. 대략적으로 뭐 성탄절, 뭐 박싱데이, 뭐 이것저것 짜잘한 것들 다 빼고 나면은 한 50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할 날이 한 50거래일 남은 거죠.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되실 거고요. 남은 기간도 뭐 꾸준히 방송 잘 할게요. 뭐 어쨌든 혹시나 손실 보신 분들 있으면 올해 무언가 깨달으셔가지고 수익으로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페 홍보 따로 안 할게요. 회원 정리되실 분들이 많아서 그냥 이번에 오늘 방송 끝나고 나고 시장 마감되면 내일 뭐 약간 씁쓸한 느낌으로 카페 유령 회원들 전부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등급 전부 재조정할 생각이고요. 등급이 올라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뭐 나름 합리적인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으면 뭐 저한테 쪽지나 뭐 댓글 주시고요. 그럼 녹화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9월 마무리 잘 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녹화하러 오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